안녕하십니까, 김중근입니다. 10월 6일 여러분들의 종목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그렇죠. 마감 시황에서 뭐 중국말하고 일본말을 했더니 갑자기 댓글들이 막 올라오는데, 사실은 그 필요에 의해서 공부하게 된 거죠. 저는 중국이나 일본에서 살아본 경험은 없습니다만은 중국어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이제 중국 주식을 살 수 있게 됐잖아요, 그죠? 오래전부터. 근데 그 중국 주식을 살라 그러면은 뭐 분석 보고서라든지 또는 시장 뉴스를 봐야 될 텐데, 아무래도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거를 보는 것보다는 현지에서의 그 언어로 바로 보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하고 빠를 것 같아 가지고 야금야금 이제 중국어를 공부했죠. 필요에 의해서 주식에 투자하려고 뭡니까? 도우즈 고우피아오, 그렇죠. 주식을 살려고 뭐 거기에 투자한 거지. 그죠? 공부하게 된 거고요. 일본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들 보고 계시는 게 바로 그 일목기능표입니다만은, 일목기능표의 원전이라든지 그런 투자 관련 서적을 보려 그러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 지금 일목기능표 번역본이 나와 있습니다만 원전이, 그 전에는 원전이 없었거든요. 번역본이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저치를 사서 구해서 공부하다 하려고 하면 일본어를 공부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저는 다행히 불행인지 그 한자 세대였으니까 학교 다닐 때 그 학교 초등학교 때 한자를 배웠었어요. 그래서 덕택에 한자어로 되어 있는 일본어라든지 또는 중국어를 공부하기가 상대적으로 쉬웠죠. 발음하기가 좀 다르긴 합니다만은, 그죠? 발음하기 좀 다르긴 합니다만은, 뭐 발음을 빼고 나면은 한자로 써놓으면 다 이해가 되니까 덕택에 쉽게라기보다는 또 하여간 다른 언어보다는 공부하기가 다소 용이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쓸데없는 소리였나요? 종목이 오늘은 17개 들어와 있습니다. 종목이 그다지 많지 않다 보니까 되도록이면 자세하게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NHN 한국사이버결제입니다. 파동을 봐달라고 하셨는데요. 파동이 어떻게 되느냐? 글쎄요. 이게 잘 되나요? 글쎄요.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뭐 그냥 1, 2, 뭐 3, 4, 이렇게 5, 이렇게 할 수는 있겠는데 별로 그게 마음에 안 들어요. 왜 마음에 안 드느냐니까,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파동을 일일이 세어봐서, 그러니까 이게 1번 파동이라면 이게 파동이 5개로 나눠져야 된다고요. 작은 5개로 하나 둘 셋 넷 5개 나눠져야 되고, 이게 2번이라면 3개나 또는 뭐 A, B, C, X 돼가지고 7개가 된다든지 이렇게 파동이 또 3번 돼야 되고, 이게 3번 파동이라면 역시 마찬가지로 뭐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돼야 되는데 잘 안 돼요. 그죠? 이 4라 하더라도 이게 2인데 이게 4야. 그럼 5다. 더구나 그 NHN 한국 사이버 결제가 시가총액이 상위 종목도 아닌데 이게 과연 지수와 연관성이 그다지 높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파동으로 이야기하기가 싹 내키질 않습니다. 그래서 파동은 굳이 말씀드리지 않는 편이 차라리 혼란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도 좋은 것 같고요. 그래서 파동 이야기는 싹 집어치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냐라는 것만 말씀드리죠. NHN 같은 경우에는 사이버 결제 같은 경우에 구름대 일목균형표, 구름대 하단에서 현재 지지를 받았죠, 그죠? 그리고 올라가고 있고요. 여기 이제 기준선인데 기준선 위로 싹 고개를 싹 드러냈죠, 그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뭐 당장은 그게 그다지 나빠 보인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뭐 또 올라갈 것처럼 보입니다. 다만 완벽하게 상승세가 되려면 전환선이 돌아서고 두 개가 교차하고 지행 스팬이 캔들 위로 올라가고 주가가 구름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현재 전환선은 돌았었죠. 그죠? 그래서 아직까지 전환선과 기준선이 교차하지 않았죠. 그죠? 여기 전환선이 아래쪽에 있고 기준선이 위에 있으니까 아직까지 교차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후행 스팬, 파란 색깔인데 후행 스팬이 캔들 위로 올라가지도 않았죠. 그 다음에 주가는 구름 위에 있고요.
그러니까 네 가지 단계 중에서 현재 두 단계 정도를 거쳤으니까 아직은 완벽하게 상승세다고 말하기에는 조금 이른 감은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큰 흐름으로 봐서 그래도 다른 종목과는 달리 구름 위쪽을 달리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아직까지 상승세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갖고 계시다 그러면 굳이 매도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만약에 NHN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 종목 한번 사와야지 하신다 그러면은 뭐 예컨대 뭐 지금이라도 조금씩 매수하는 거는 크게 반대하지 않습니다. 이게 주가가 좀 더 올라가서 좀 쭉 올라간다면 후행 스팬도 결국은 캔들을 넘어서게 될 텐데 그럴 경우에는 아마도 전환선과 기준선도 만나게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당장은 아닙니다만은 예컨대 조금만 있으면 뭐 이번 주 안이라든지 또는 다음 주 이전에는 다음 주 중반 이전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네 가지 단계를 다 거치지 않겠나라고 희망 섞인 기대를 해봅니다. 그래서 NHN 3구 사이버 결제 같은 경우에는 좋아 보인다. 그러니까 뭡니까? 역시 1번 타자부터 동그라미를 그려야 되지 않겠나 싶네요. 동그라미 큰 거로 그립시다. 오케이, NHN 올라갈 걸로 보인다 라는 이야기죠. 그죠? 자, 두 번째입니다. 포스코 케미칼입니다. 포스코 케미칼을 댓글에 다신 분은 예전에 이게 사실은 우리가 관심 정보이겠죠, 그죠? 그런데 여러 사유로 인해 가지고 기준선도 무너뜨렸고 그래서 결국은 구름을 타고 올라가려고 그러다가 올라가지 못하고 아래쪽으로 내려가 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다 도망치자라고 한 종목인데 이분은 손질하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배당까지 가야 될까요? 사실은 뭐 자주 말씀드리긴 합니다만은 저는 장기 보유에 대해서는 그다지 그쪽은 특기가 아닙니다. 장기 보유를 말하려면 소위 가치 투자를 이야기하려면 회사의 재무제표를 들여다보고 근데 퍼가 어떻고 에비타가 어떻고 뭡니까? 뭐 이런 EPS가 어떻고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죠? 그러려 그러면은 회사의 재무제표를 낱낱이 떨어보면서 유동비율이 얼마고 근데 산성비율이 얼마고 이런 그 재무적합성이 어떻고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해야 되거든요. 근데 물론 저도 재무제표를 볼 줄 알죠. 볼 줄도 알고 뭐 학교를 전공을 또 그쪽을 했으니까 경작을 했으니까 당연히 그쪽은 뭐 다른 사람 비해서 전혀 문외한은 아닙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적인 수준에서 이 종목은 뭐 허가 어떻고 패그가 어떻고 EPS가 어떻고 에비타가 어떠니 현재 시장의 평균 그 에버리지 포를 계산해 볼 때 이 회사는 앞으로 적정 단가가 포스코 케미칼 뭐 30만 원이다 뭐 이렇게 말할 재주는 없어요. 그러니까 길게 장기 보유하여서 배당까지 갈까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저로서는 책임 있는 답변이나 지금 차트 보고 말씀드린 것도 책임 있는 답변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간 좀 제가 제 신념을 가지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다만 현재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얼마 전만 하더라도 구름 밖으로 내려왔다가 지금은 구름 안으로 들어간 상태이고요. 그죠? 그러면서 아래 사이가 그래도 조금 돌아선 상태이다 보니까 현재로 봐서는 위쪽의 기준선이 관건이긴 한데 기준선이 85,000원이 관건이긴 한데 85,000원만 살짝 넘어설 수 있다면 조금은 더 갈 수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마도 우리가 대개 이 정도에서 매수했으리라고 보여지니까 뭐 9만 원 정도가 알겠는가 싶습니다만은 그런 정도는 복구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희망적인 기대를 걸어봅니다. 그래서 물론 제 생각이 틀려서 내일이라도 요게 기준선인데 그죠? 요 기준선 85,000원 정도입니다. 오늘의 종가가 83,900원이니까 조금만 더 오르면은 이제 기준선을 넘었을 텐데 기준선을 못 넘어서고 만약에 예컨대 이렇게 밀리면 그때는 배당까지 기다려야 될까요? 좀 물량을 줄이는 것이 안전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길게 보고 배당까지 기다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거는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솔직히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자신이 없습니다. 안 된다는 것도 아니고 된다는 것도 아니고 저로서는
그야말로 제 생각 그 자신 있는 이야기를 할 그런 실력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차트로 본다면 구름 밖으로 나가면 곤란하니까 만약에 저라면 올라가기를 기대해 보되 만약에 구름 밖으로 나가버리면은 오히려 회복하는데 시간이 걸리지 않겠냐. 그러니까 일단은 줄이고 물량을 줄여놓고 생각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라는 그런 의견입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기다려보자. 기준선 넘어서면 오케이다. 그러면 아마도 본전까지는 9만 원 정도까지는 갈 수 있지 않겠냐. 기준선 못 넘기면은 골치 아파진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메디톡스입니다. 메디톡스 어떻게 보냐라고 하셨는데요. 메디톡스 잘 보고 있죠. 그죠? 기준선을 무너뜨렸기 때문에 별로 상황은 안 좋은 상황이 되고 말았는데 그래도 구름에서 지지를 받고 돌아서면서 구름 위로 싹 나와 있는 양상이죠. 그죠? 그래서 RSI도 돌아서니까 일단은 아직은 반등을 좀 더 기대해 보겠습니다. 어디까지요? 하이즈원 정도까지. 기준선 23만 6천 원, 7천 원 정도까지는 일단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 위로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할 일이고요. 자, 이게 후행 스팬인데 이렇게 주가가 이만큼 올라오면 후행 스팬도 덩달아 올라오게 되고요. 그러면 이 언저리에서 아마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타겟을 기준선 23만 5천 원, 23만 6천 원 정도를 타겟으로 일단 기다리고 있어도 되지 않겠냐라는 말이고요. 갑자기 주가가 급등해서 이 기준선을 넘어서게 된다면 그때야 굳이 팔 거 없이 기다리고, 그죠? 아니면 RSI를 보고 RSI가 70 넘었다가 내려올 때 그때를 매도의 타이밍으로 보든지 어쨌든 간에 지금은 굳이 서둘러서 팔 필요는 없지 않겠냐라는 말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기다리면서 올라갈 수 있을 테니까 좀 더 두고 보자는 말이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하나마이크론입니다. 하나마이크론도 뭐 나쁘지 않아 보이네요, 그죠? 어떻게 된 게? 그죠? 이 기준선이 보세요. 자, 기준선을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은 주가가 이 기준선이 있는데 주가가 기준선 위에서 내려올 때는 이 기준선이 동상 지지선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지지되는 많고 거꾸로 이야기해서 기준선 밑으로 내려버리면 거꾸로 기준선이 저항선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주가가 기준선 밑에 있을 때는 반등하면은 아마 기준선 근처에 걸릴 거야. 위에 있을 때는 내려가면은 일단 기준선에 먼저 지지를 받고 만약에 기준선만을 무너뜨리면은 그 다음에는 구름의 지지를 받을 거야라고 말씀드리는 게 여기에서도 우리가 사례를 찾아볼 수가 있죠. 그래서 주가가 올라갔다가 밀리면서 기준선을 딱 맞고 샥 돌았었죠. 보이십니까? 싹 돌았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기준선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은 제가 타진 매도라도 팔아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종목은 기준선에서 무너뜨리지 않고 돌았었으니까 기준선 여기에 있고 주가가 여기 위에 있으니까 지금이야 별로 걱정할 필요가 없겠죠. 그죠? 일단은 좀 더 기다려봐도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기준선은 계속적으로 상승합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주가가 옆으로 계속 상승하지 못하고 옆으로 간다면 기준선 올라가니까 언젠가는 얘가 주가가 옆으로 가고 기준선 올라간다면 얘가 기준선 밑으로 내려오겠죠. 그죠? 그럼 그때 팔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서둘러서 팔 때는 아닌 것 같다라는 말이 됩니다. 기다려 봅시다. 상황은 그다지 나빠 보이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죠? 동그라미 칠까요? 네.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 네.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정도입니다. 좋네요. 그 다음에 나노신 소재. 나노신 소재는 구름 밖으로 나갔죠. 그죠? 구름 밖으로 나갔다가 현재 구름의 상단에 딱 걸렸습니다. RSI는 돌아선 상태니까 RSI가 돌아선 상태이다 보니까 그래서 구름 밖으로 나갔다가 그죠? 구름 밖으로 나갔다가 조금 이제 반등하는 그런 양상이라는데요. 그죠? 구름의 저항을 받을 것 같습니다만은
뭐 그래도 아직은 RSI가 바닥에서 돌아서고 있는 양상이다 보니까 글쎄요, 조금은 더 올라갈 수 있지 않겠나 싶은 희망 섞인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종목은 그죠? 예컨대 전환선이 꺾였고 여기 기존선과 전환선이 교차했고 후행 스팬은 이미 캔들 밑으로 내려왔고 주가는 구름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추세가 상승세에서 하락세로 돌아서는 모든 단계를 다 이제 거쳤죠. 그럼 그거로 끝이 아니고 지금부터가 본격적으로 하락세가 이어질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주가가 구름 밖으로 나갈 때 구름 밖으로 내려간 다음에 구름이 튼튼한 거 한번 테스트 해본다고 했으니까 지금 그런 정도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여기서 RSI도 좀 돌아서고 있으니까 조금은 더 반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워낙 이 구름이 두터운 상태인지라 이 구름을 넘어서서 본격적으로 상승세가 이어지기를 기대하기는 아무래도 무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반등을 기다려서 예컨대 1차적으로 전환선 35,600원, 2차적으로 기준선 39,600원 뭐 이런 정도에서 그러니까 이 사이에 정확하게 이 정도의 사이에서 35,000원, 36,000원부터 39,000원 그 사이에서 가지고 있는 물량의 대부분을 없애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반등할 때마다 파시라. 아이고, 파시라. 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네요. 반등할 때마다 파시라. 그죠? 자, 그 다음에 셀트리온 헬스케어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대해서는 댓글 다시는 분 중에 제가 그 전에 계속적으로 좀 비관적으로 나쁘게 말씀을 드렸더니 어떤 분이 댓글에다가 제 예측이 틀렸으면 좋겠다라고 하셨더라고요. 그렇죠. 저도 뭐 비관적으로 이야기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제 예측이 틀려가지고 주가가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주가가 떨어지기를 바라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종종 말씀드립니다만은 제가 셀트리온 헬스케어 선물 매도 쳐놓고 그죠? 떨어지기를 기대한 것도 아니고 제가 셀트리온 다른 외국인들처럼 셀트리온 헬스케어에다가 대주를 쳐놓고 주가가 떨어지는데 베팅하는 것도 아니죠, 그죠? 저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올라가다 떨어지든 저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 눈에 보이는 대로 올라갈 것 같으면 올라간다고 이야기하고 내려갈 것 같으면 내려갈 것 같다고 말씀드리는 거지 전혀 사심 없이 말씀드린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기서 밝히고자 합니다. 아시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사실은 뭐 여전히 이 종목도 앞에 보았던 그 나노신소재와 마찬가지로 기준 전환선 꺾이고 두 개가 교차하고 후행세편 캔들 밑으로 내려온 지 한참 됐고 주가는 구름 밑으로 내려온 지 한참 됐으니까 그야말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거죠. 하락세가 한참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되더구나 주가는 구름 밑으로 나왔다가 구름이 튼튼한가 안 튼튼한가 여기서 한번 테스트까지 해봤으니까 이제는 뭐 그다지 구름까지 갈 것으로도 보여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구름과의 거리가 많이 벌어지고 나면은 종종 이를 좁히려는 움직임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나마 RSI가 돌아섰고요. 그래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 그런 반등의 차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어디까지 갈까요?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아마도 기준선과 전환선의 사이 언저리까지가 반등이 안 되겠냐. 한 95,000원 정도, 95,000원이 기준선이니까 뭐 그런 정도까지는 희망을 걸어보자. 뭐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네요. 역시 셀트리온 헬스케어 반등하면은 어떡합니까? 팔자. 그죠? 반등하면 팔자입니다. 레몬입니다. 19층에 갇혀 있다고 하셨는데 19층에 갇혀 있다는 이야기는 19,000원에 샀다는 말씀이죠. 그죠? 19,000원 이 정도에 샀다는 이야기죠. 19,000원 이 정도에서 샀다는 말씀이 되는데 글쎄요. 뭐 그때만 하더라도 괜찮았죠. 그죠? 19,000원 정도 될 때만 하더라도 괜찮았는데 이후에 주가가 밀리면서 급기야 사실은 19,000원 요때 그죠? 볼까요? 아이고 19,000원이면 이 정도였는데 이때만 하더라도 괜찮았는데 이게 주가가 밀리더니 저랑 기준선 바뀌고 두 개가 교차하고 급기야 주가는 구름 밑으로까지 나와버렸으니까 참 상승세에서 졸지에 하락세로 돌아선 이런 양상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것은 이런 상승의 차원이 아니고 뭐죠? 반등의 차원으로 볼 수밖에 없지 않겠냐 하는 겁니다. RSI가 그래도 바닥권이 있기 때문에 돌아서고 있기 때문에 뭐 마찬가지로 아까 뭐였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그렇고 나노신소도 그렇고 다 비슷한 맥락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올라가면은 아마도 이 사이 기준선과 전환선의 언저리 또는 잘하면 혹시라도 더 재수가 좋으면 뭐 구름 정도까지는 가볼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환선을 넘었었으니까 1차적으로 기준선 16,000원, 2차적으로 구름 17,000원 정도를 목표로 해서 역시 이 종목도 레몬도 19,000원에 샀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가 중요한데 19,000원에 될 때까지를 기다리면은 그것도 이동 가지고 예컨대 상승할 거로 생각되는 좋은 종목들을 살 기회 비용이 놓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마냥 기다린다 그래가지고 올라간다는 보장도 없는 거고요. 물론 내린다는 보장도 물론 없긴 합니다만. 그래서 저는 반등할 때마다 19,000원 잊어버리시고 말씀드렸듯이 17,000원에서 18,000원 사이를 목표로 그냥 조금씩 반등할 때마다 물량을 털어내고 싶다는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녹십자입니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네요. 어떻게 어제는 종목들이 꽤 초반에 메디톡스 하나만 괜찮더니 뒤로 갈수록 계속 구름 밖으로 나간 종목들을 다 보이네요. 레몬 구름 밖으로 나갔네. 셀트리온 구름 밖으로 나가서 반등하는 차원이네요. 이렇게 다 똑같네요. 그죠? 반등하면 어떻게 간다고? 1차적으로 전환선, 2차적으로 그 기준선 잘하면 구름인데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너무나 머니까 이까지 가기를 기대하기는 은감성심이 아니겠느냐는 이야기였고요. 레몬은 잘하면은 구름 근처까지 갈 수 있어 보인다 하는 정도. 녹십자 어떻습니까? 아 구름은 가겠네 그죠? 근데 얘는 아까는 달리 얘는 기준선과 전환선이 뭡니까? 이 구름 안에 있으니까 잘하면은 이 안에까지도 혹시 올라가 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워낙 구름이 두터워서 이거를 넘어서기에는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뭐 근데 기준선을 뭡니까? 26만 3천 원이죠, 그죠? 26만 3천 원. 그리고 전환선은 23만 5천 원인데 23만 5천 원 이하 넘어가겠죠. RSI도 그렇고. 대신에 26만 3천 원에 있는 기준선을 넘어설 것으로는 장담하기가 어렵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좀 넓긴 합니다만은 이런 정도, 요 안에서 뭔가 물량을 줄여봅시다. 반등할 때마다 물량을 줄여보자는 의견입니다. 이거 기다렸다가 반등하면은 팔자.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천보. 파동을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시는데, 아까 뭐였죠? NHN, 그죠? 한국 사이버 결제의 파동이 잘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듯이 이 종목도 파동을 매기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잘 안 됩니다. 잘 안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뭐 이거 1이고 2고 예? 그럼 뭐예요? 이게 3인가요? 이게 3이 되려면 근데 이게 1이고 2고 이게 3이 되려면 이 척척척 꺼가지고 3이 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게 3이 되려면 이게 파동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로 나눠져야 되고요. 이 각각의 파동들도 마찬가지로 나눠져야 되는데 글쎄요. 이게도 마찬가지로 이게 1번 파동, 2번 파동 더구나 첨보가 이게 과연 파동의 법칙과 이 첨보에 적용될 수 있느냐는 퀘스천 마크입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파동을 생각해서 아마도 이런 말씀을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으신 거겠죠. 예컨대 현재가 여기가 3이고 여기가 3이고 자 여기가 4야. 그러니까 앞으로 5가 있을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면 올라갈 거야. 뭐 이런 희망적인 말씀을 아마도 기대할 것 같습니다만은 글쎄요. 혹시 여러분들 바둑 보십니까? 저 종종 바둑을 봅니다만은 바둑에서
상대방이 원하는 수는 고수라 그러면 절대로 안 두죠, 그죠?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를 딱 보고 아 얘가 내가 한 칸 뛰기를 바라는구나 라고 하면 절대로 한 칸 뛰기 안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두 칸을 뛰든가 눈목으로 뛰든가 다른 방향으로 뛰죠. 절대로 상대방이 원하는 수를 뚫어주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전부 올라간다고 말하기를 기대한 것 같아서 절대로 못 올라간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약간 무슨 의도인지는 제가 알겠습니다만은 파동으로는 솔직히 잘 안 세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 그냥 단순하게 객관적으로 이야기해서 일목 기능표로 본다면 지금 기준선 밑으로 내려왔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사실은 주가가 전환선이 꺾인 거 외에는 전환선이 이렇게 하락세로 꺾인 거 외에는 그리고 두 개가 오늘 지금 만났네요. 근데 아직까지 구행수표는 캔들 위에 있고요. 주가도 구름 위에 있으니까 완벽하게 하락세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싶습니다. 최근의 분위기가 웬만한 종목들이 다 반등하고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역시 이 종목도 조금씩 반등하는 모습인데 근본적으로 얘는 구름 위에 있고요. 그죠? 구름 위에 있으니까 뭐 하락세라든지 아까 보았던 특히나 녹십자나 또는 레몬이나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다 구름 밑에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 종목은 구름 위에 있으니까 큰 흐름으로 본다면 뭡니까? 상승세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상승세. 그죠? 큰 흐름으로 보면 상승세다 이거죠. 그래서 아직은 좀 더 두고 보겠는데 얘가 완벽하게 상승세로 되찾으려면 역시 기준선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요 보다시피 기준선 위로 올라간다면 쭉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기준선을 되찾으면은 안심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러지 못하고 기준선에서 점점 멀어지거나 아니면 구름에 닿으면 심각하게 아 이거 아닌가 보다 라고 판단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아직은 뭐 기준선이 그다지 멀지 않으니까 기준선이 해봤자 얼마입니까? 17만 9천 원 정도 17만 9천 원 정도니까 16만 9천 원, 뭐 조금은 많은 차이군요. 많은 정도를 올라가야 되니까 많은 정도 올라간다면 뭐 상승세가 이어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좀 더 두고 보자. 이거는 좀 말씀드리기가 그러네요. 파동도 잘 모르겠고, 아직은 좀 애매한 상태인데 RSI도 그렇고 매도를 말하기도 애매하고 사실 이미 진작에 저랑 기준선 밑으로 열었을 때 이미 좀 일부라도 팔았어야 됩니다만은 좀 더 보자. 이런 정도밖에 드릴 말씀이 없네요. 코리아나입니다. 코리아나 9% 손해보고 있는데 홀딩할까요? 그래서 제가 홀딩하지 말라 그러면 바로 손절하실 것 같습니다. 하신다면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9% 손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냐를 생각해 보자 이거죠. 어떻습니까? 얘가 사실은 이미 진작에 기준선을 무너뜨렸다가 구름 밖으로 나갔다가 그나마 천신만고 끝에 전환선 위로 기준선 위로 올라가는 것 같더니 오늘은 다시 기준선 밑으로 내려버렸죠. 그죠? 그전에는 기준선은 계속 밑에서 계속 있었고요. 그러니까 하락세였고요. 좋아지는 듯 하다가 구름에 넘어서지도 못하고 기준선도 넘어서지 못하고 도로 좋다 말아버린 결과가 되는데 지금 여기서 어차피 손절이라면 내일 하루만 더 있어 보면 얘가 구름 밑으로 내려가면 그때는 그 상황이 아주 안 좋습니다. 뭐냐? 구름 위에 있다가 구름의 지지를 받다가 구름 밑으로 뚫렸죠. 그러다가 구름이 튼튼한가 안 튼튼한가 테스트 해보려고 반등하면서 위로 올라갔는데 구름이 튼튼하구나 못 올라가 위로 올라가면 정말 좋은 케이스가 되는데 구름이 튼튼했는지 넘어서지 못하고 쭉 다시 볼까요? 구름을 넘어서지 못하고 밀리면서 오히려 저런 기준선을 도로 무너뜨린 상태니까 근데 내일이라도 구름 밑으로 내려버리면은 만사 휴이죠. 그죠? 그래서 내일 얼마입니까? 4,920원이네요. 선행수표 아래쪽 구름 4,920원 밑으로 내려오면은 오늘보다 4,900원이면은 얼마 떨어지나요? 4,100원 정도 더 떨어지나요? 그죠? 100원 정도 더 빼면은 그죠? 오늘 5,000원이니까
100원 정도 더 빼면은 아이고 이거는 아닌가 보다라고 해서 팔아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오르면 안 떨어지고 오르면 아직은 희망을 가지고 기다려 보는 거죠. 그렇죠? 왔다 갔다 아마 그럴 경우에 왔다 갔다 할 구름 안에서 왔다 갔다 할 것 같습니다. 잘하면 구름 밖으로 나갈 수도 있고요. 그러면 해피한 거고요. 아직은 좀 애매하긴 한데 구름 밑으로 내려가면 팔자. 구름 밑으로 내려가면 팔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마트.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 이마트 어떤 분이 이거 사고 싶다 그러시길래 예전에 이때쯤으로 기억합니다만 이때인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아니다 이때쯤 하루 더 지나서 이때쯤 된 것 같아요. 사고 싶다 그러길래 제가 와 무섭지 않습니까? RSI가 이런데 무섭지 않습니까? 내 같은 가르는 이거 못 삽니다 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게 올랐나요? 올랐네요. 그래서 그분 살걸 하고 후회하든지 저를 원망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후에 RSI가 워낙 과열되었으니까 이후에 주가가 이렇게 밀리면서 RSI도 보다시피 여기서 매도 신호가 나왔죠. 그죠? 그런 다음에는 쭉쭉쭉 이런 상태죠. 그죠? 뭐 RSI는 그렇다 치더라도 근본적으로 구름 위에 있고 후행스팬 위에 있고 주가 기준선 위에 있으니까 뭐 비관적으로 말할 이유는 저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준선이 유지되는 한 추세는 살아있다가 되는 거죠. 기준선 무너지면은 타진 매도 갖고 있는 물량의 한 40% 정도 판다 라고 기다려 본다. 혹시 얘가 기준선 이렇게 되는데 그냥 내려오다가 혹시 올라갈지 모르니까 그러면 기준선 밑에서 팔았다가 기준선 넘어서면 바로 사면 되는 거니까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는 거야 문제가 아니죠. 그죠? 올라갈 거니까. 그다음 만약에 기준선 밑으로 내려오는데 더 멀어지면 구름 밑으로 내가 버리면 다 팔아버리는 거죠. 그런 전략입니다. 그건 비관적 이야기고요. 그건 비관적 이야기고 뭐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기준선은 사실은 슬금슬금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도 덩달아서 올라갈 수 있지 않겠나 싶고요. 기준선의 침범, 기준선이 무너지면은 털더라도 지금 현재는 털 이유가 전혀 없다는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계속 갖고 계셔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동그라미까지 할까요? 올라갈 것처럼 보이기도 하니까 괜찮아 보인다는 말이 되죠. 자, 두산중공업은 아까 이마트와 비교해 보면 이마트와 그림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RSI 여기서 매도 신호 나왔죠, 그죠? 이마트 여기서 매도 신호 나왔죠. 얘는 지금 절한선 밑으로 내려와 있는데 기준선은 무너지지 않았죠. 얘는 얘는 기준선 밑에 무너졌군요. 그죠? 그냥 다시 올라가긴 한데. 근데 아까 이마트 경우에는 기준선이 무너지지 않는 한 계속적으로 보유하시라 라고 말씀드렸다면 두산중공 같은 경우에는 기준선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일부라도 타진 매도하는 것이 낫겠다라고 이야기해야 될 것 같고요. 그죠? 그 다음에 오늘이 여긴가요? 내일 모레 내일 이후에 전환선 기준선이 급격하게 오릅니다. 기준선이 급격하게 오를 겁니다. 오르면 주가가 따라 올라가지 못하면 기준선은 다시 그려볼까요? 기준선은 이렇게 되는데 주가가 옆으로 된다면 점점점 기준선하고 멀어지는 결과가 되죠. 기준선 밑에 있는 결과가 되는 겁니다. 기준선 올라가는데 전환선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전환선은 그대로 있네요. 전환선은 그대로고 전환선은 그대로 가고 기준선은 올라가니까 이게 전환선인데 기준선보다도 전환선이 밑으로 내려오는 소위 역전된 데드크로스 상태가 나타날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내일 기준선이 올라갈 텐데 주가가 따라 올라가지 못하면 기준선 졸지에 기준선은 올라가는데 주가는 그대로 있다 그러면은 졸지에 주가는 기준선 아래로 내려가는 이런 결과가 계속 이어지는 바 아무래도
물량의 40% 정도라도 팔고 나서 다시 생각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주가가 좀 더 상승해가지고 기준선을 따라잡으면 그때 사면 되는 거죠. 왜 40%냐? 다 팔고 나면 혹시 올라가면 너무나 억울하니까 한 40% 정도는 팔아라. 왜 40%냐? 안 팔면 어떻게 되나? 혹시 안 팔다가 이렇게 되면 어떡할 거냐 이거죠.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조금만 팔고 보고 있다가 올라가면 여기서 팔고 아까 이야기 기준선 밑에서 팔고 기준선 위에서 도로 사는 거는 그다지 큰 손해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추세를 확인하고 매매하는 전략이 안전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좀 팔고 싶다는 겁니다. 주가가 내일 급등하지 않는 한.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에코프로비엠입니다. 에코프로비엠 특별한 말씀 없으셨나요? 아까 이 종목 녹십자 이게 녹십자입니다. 녹십자. 그 다음에 레몬 하고 에코프로비엠하고 그림이 닮았죠. 그죠? 어떻습니까? 구름 받고 나갔죠. 그런 종목들이 이제 구름이 튼튼한가 안 튼튼한가 테스트 해보려고 올라가고 있죠. 이럴 때 제가 항상 뭐라고 말씀드립니까? 얘 반등은 하겠는데 일단 RSI가 그러니까 이거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반등은 하겠는데 얘가 가봤자 아마도 대략 어느 정도 글쎄 한 전환선 정도나 기준선 정도까지는 갈 수 있지 않겠냐. 근데 지금 보니까 기준선과 전환선과 구름호가 서로 막 겹치네요. 그렇겠죠. 따라서 이 순이 14만 2천원, 14만 1950원, 2천원, 14만 2천원이 강력한 저항선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요걸 넘어서면은 그 위에가 15만 2천원까지 구름 상단이니까 이런 시나리오 왔다 갔다 하다가 다시 내려가지 않겠냐. 물론 재수가 좋으면 올라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 구름 안에서는 오락가락 하는 시나리오가 예상이 됩니다. 당장 구름 안에서 오락가락 하는 시나리오가 되기 전에 먼저 뭐부터 해결해야 되느냐니까 이 기준선과 전환선과 구름이 겹쳐 있는 14만 2천원 언저리를 돌파할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넘을지 안 넘을지 모르니까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반등할 때마다 10%, 20%, 30%씩 갖고 있는 물량을 뭡니까? 털자. 그죠? 그러다가 구름 안으로 들어가면은 그러다가 구름 밖으로 싹 나가면 아씨 괜히 팔았네. 그죠? 이게 C 괜히 팔았네. 이거하고는 각각 음절이 다른 겁니다. 같이 읽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A, C 괜히 팔았네. 그죠? 되는 거죠. 위로 올라가면 구름 위로 넘어가면은 그건 동감처럼 말했습니다만은 글쎄요. 뭐 그렇게 아직은 잘 모르겠는데 그런 말씀드립니다는 요 기준선의 돌파 여부가 앞으로 상승을 가능하는 중요한 바로메타가 되지 않겠냐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일단 좀 두고 보죠 뭐. 그 다음에 다날입니다. 다날 말씀하신 분은 두 종목 말씀하셨는데 항상 그럽니다만 시간 관계상 한 종목만 말씀드립니다. 다날 어떻습니까? 뭐 구름이고요. 그 다음에 전환선 기준선 밑으로 내려왔다가 지금 간당간당한 상태죠. 그죠? 기준선 요건데 그죠? 기준선이 너무 간당간당한 상태이다 보니까 간당간당한 상태이니까 완벽하게 상승이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하락이도 말하기 그렇고 좀 정말 애매한 상태죠. 오늘은 더구나 이게 도치 몸통은 작고 아래 위로 이런 도치 형태로 나타나가지고 정말 추세를 알 수 없는 애매한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뭐 비관할 만한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끝내준다라고 말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고 진짜 이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진짜 애매한 상태이긴 한데 뭐 기준선만 넘어서면은 종가 기준으로 기준선이 현재 얼마로 나타나냐면 5,120원이네요. 그죠? 5,120원 이상으로 오늘은 장중에 올라가긴 했습니다만은 마감가는 5,100원이니까 기준선 살짝 아래쪽인데 근데 종가 기준으로 5,120원 이름 올라간다면 상승을 말해도 크게
틀린 것이 아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거꾸로 이야기해서 5120원 밑으로 내려오면은 구름 근처까지 내려올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이야기도 되죠. 그러니까 잘 모르겠다. 그죠? 자, 넥스트 BT. 넥스트 BT는 뭐 단마디로 말해서 좋네요. 그죠? 그렇죠? 동그라미부터 치고 이야기할까요? 좋다. 좋아 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뭐 나빠 보일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기준선 위에 있고요. 그리고 부행수평 여기 있고 구름 위에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뭐 계속 좀 더 가겠네요. 오늘 장대 또 나타났고요. RSI가 하소간 아직까지는 아닙니다만은 RSI가 오늘 기준에서 현재 얼마로 나타나느냐 63.47이죠. 아직까지 70은 아니긴 합니다만은 주가가 하루 이틀 정도 오르면은 RSI도 과일권으로 접어들지 않겠나 싶습니다. 단기적으로 본다면 좀 더 올라가다가 얘가 주가가 올라가다가 내려서기 시작하고 RSI가 내려올 때를 매도의 타이밍으로 잡으면 되지 않겠냐 하니까 아직은 아니다. 그죠? 올라갈 것, 좀 더 올라갈 것처럼 보인다. 지금보다는 좀 더 고점 매도가 가능한 거로 예상이 된다는 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시젠. 사파냐? 또 파동 이야기네요. 사파냐? 사라고요? 이게 사라고요? 그럼 이게 사라는 이야기인데 이게 사라고 치자 이거죠. 이게 3인가요? 이게 3인가요? 그럼 이게 2인가요? 그럼 이게 1인가? 1, 뭐 2 이래 되나요? 이게 1이고 뭐 안 된다는 법은 없어요. 그죠? 안 된다는 법은 없는데 계속 파동에 대해서 제가 개별 종목 특히 이제 뭐 삼성이나 SK나 이런 큰 종목이 아니고 네이버나 카카오나 이런 종목이 아니고 작은 종목일수록 파동에 대해서 점점 이야기를 하기를 꺼리는 게 과연 이게 이런 종목들을 파동 이론과 적합한 종목이라고 말할 수 있나? 라는 데 대해서 솔직히 제가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파동이 궁금하실 거고요. 그리고 4번이라고 말씀하시는 거 봐서 분명히 조금 이따 5번이 있을 거야. 그죠? 그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죠. 만약에 그래서 이분은 사파라고 생각하고 매수하셨다고 했거든요. 사파라고 생각해서 매수하셨다 했었는데 만약에 지금이 사파라고 믿는다면 굳이 지금 매수할 필요는 없죠. 왜요? 앞으로 5파였다면 5파인지 아닌지 또는 이게 지금 4라 할지라도 4가 지금 4가 이게 A, B, C가 될지 A, B, C가 될지 아니면 A, B, C, X, A, B, C가 될지 아니면 A, B, C, D, E가 될지 아직은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이게 A, B, C, D, E 이렇게 보시는 건가? 이렇게 삼각형으로 보시는 건가요? 뭐 오케이 뭐 그럴싸해 보이긴 합니다만은 이게 삼각형으로 보고 오케이 삼각형으로 보고 삼각형 위쪽에 저항선을 뚫는 걸 보고 여기 보고 샀다. 오케이 뭐 꼭 그런 심오한 뜻이 있다 그러면은 오케이 반대하지 않습니다. 많은 4번 파동이라고 믿는다면 매수 전략은 여기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말한다면 왜 이게 A, B, C, X, A, B, C도 될 수 있으니까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아직은 더 보고 있다가 이게 3이잖아요. 근데 이게 4라고 한다면 이게 5가 있다면 5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아느냐 이 수준은 넘어서면 되잖아요. 오늘 마감 시황에서 제가 LG전자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LG전자 여기가 95,000원이 이게 5인지 이 5의 1인지 잘 모르겠다. 이제 이래 내려왔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요게 5의 1이고 요게 5의 2고 5의 3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려고 그러면은 5의 3이라고 생각되는 파동이 5의 1의 꼭지라는 파동을 넘어서기만 한다면 이게 5의 5로 끝나는 게 아니라 5의 1이고 5의 2고 5의 3이구나. 5의 4고 5의 5구나 라고 믿을 수 있으니까 그때는 사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뭐 여기서 샀다는 것을 나쁘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삼각형이기 때문에 샀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이야기 되니까 됩니다만은 다른 분들은 삼각형 안 할 수도 있으니까
3번 파동의 꼭지라고 믿어지는 파동이 수준을 넘었을 때를 매수의 타이밍으로 잡는 것이 오히려 더 안전해 보인다는 말이죠. 다 떠나서 파동 규모가 다 떠나서 일목으로 본다면 얘는 구름 위에 있고요. 그죠? 구름 위에 있죠. 그 다음에요. 기준선 위에 있잖아요. 기준선 넘어섰잖아요. 그죠? 구름의 지지를 받고 기준선 위에 있고 후행석 뺀 캔들 위에 있고 주가는 구름 위에 있으니까 얘는 하락으로 보기가 그렇죠. 올라가겠죠. 그죠? 뭐 파동 4번 파동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확실하게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구름 지지하고 캔들 위로 올라갔고 후행스페인 캔들 위로 올라갔고 기준선 위로 올라갔던 것만으로도 괜찮아 보인다가 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DB 손해보험입니다. 이거 아래 사연 보실래요? 어떻습니까? 제가 RSI 수석 때 올려둔 영상을 보시면 RSI는 70 위이거나 30 아래에 있을 때에는 의미를 가집니다. 30 아래에 있다가 30 위로 올라갈 때가 여기가 바로 매수 타이밍이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리고 70 위에 있다가 70 밑으로 내려갈 때 이때가 매도의 타이밍이죠. 그죠? 이게 의미를 가집니다. 반면에 30과 70 사이 가운데 있을 때는 RSI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사는 신호도 아니고 팔라는 신호도 아니고 그냥 아무런 신호가 아니에요. 주가도 보다시피 주가와 이 안에 있을 때는 아무런 신호 없이 그냥 옆으로 횡보하고 있잖아요. 그죠? 더구나 구름은 횡구름이고 얘는 구름 밑에서 요때는 더구나 다 집어본다면 더구나 이때는 구름 밑에서 얇은 구름 밑에서 옆으로 가로로 쭉 퍼져 있는 횡구름 밑에서 그냥 마냥 횡보하고 있는 상태이다 보니 이 종목의 트렌드는 한마디로 말해서 무슨 추세입니까? 보합 추세입니다. 한자로 쓰는 게 쓰기가 쉽습니다. 왜 한자 쓰는가 좀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한글로 보합을 쓰려면 이 동그라미가 잘 안 그리죠. 동그라미가 보합 그죠? 잘 안 그려집니다. 그런데 한자로 보합 쓰기 훨씬 쉬워요. 어쨌든 간에 보합이에요. 보합 사이드웨이 옆으로 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종목의 경우에는 그래도 좋아지려면 지금은 조금은 좋아졌습니다. 상황이 확대해서 보면은 어떻습니까? 기준선 위로 올라가 있고 그죠? 그랬으니까 일단은 기준선 넘었을 때 일부 좀 사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구름을 태클하고 있는데 구름 위로 고개를 내면은 그때는 추가적으로 사도 되겠죠. 후행석 밴드 캔을 넘어섰으니까 이제 주가가 구름 위만 넘어서는 것만 기다리면은 조금은 더 좋은 과거보다는 좀 좋아지는 상황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RSI도 아마 70선 위로 올라가면서 뭔가 우리에게 희망을 주리라 생각합니다. 좀 더 보죠. 구름이 얼마쯤이나요? 대략 한 4만 얼마입니까? 4만 7천 원, 4만 8천 원 정도가 되겠죠, 그죠? 4만 7천 원만 넘었으면 괜찮아 보입니다. 좀 더 보자. 이거는 조금 더 보자. 자, 오늘 몇 개 종목 있나요? 보니까 그래도 괜찮아 보이는 종목이 몇 개 있네요. 시젠, 넥스트비티, 그 다음에 NHN 한국사이버결제는 바로 동그라미고 메디톡스나 하나마이크론이나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반등이 예상되는데 확실치는 않지만 그래도 반등이 예상된다 정도 됩니다. 뭐 아직은 전반적인 시장의 분위기가 여전히 반등 지수가 반등의 분위기를 이어가면서 개별 종목의 경우에도 역시 반등의 이미지를 분위기를 이어가는 종목들이 몇몇 보인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자, 종목 분석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